드디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 전환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밀어내기 분양을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약 2, 3년 안팎에 나올 만한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3,000건대 거래량을 다시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드디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 전환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2024년도는 집값이 폭락한다라는 주장이 크게 팽배했던 시장에서 저는 올해 상반기에 집값 다시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강조해 드려 왔었습니다. 지금 서울 외곽적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이 급매물이 소진되고 매도가를 높이는 과정에서 주택과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 또한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반대로 주택과 아파트의 인허가 물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현상들이 수요의 심리를 자극시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지금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앞으로도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거고, 이와 반대로 지금 전세 가격은 지속적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매매 가격 또한 상승 전환됐고,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여러 부동산 완화 정책을 지금 활용하면서 수요의 심리를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욱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까지 부각된다면 수요 심리는 더욱더 큰 폭으로 변동할 겁니다. 따라서 다시 시장에 참여해서 집값 상승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토부의 주택 통계 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주택건설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2014년 2월달 기준에서 인허가 물량을 보게 되면, 자, 요 오른쪽 지표가 2014년도입니다. 자, 그런데 인허가 물량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물량이 지속적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또 착공 물량도 마찬가지 예전에 비하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반대로 지금 분양과 준공에 대한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시장이 변화됐고, 시장이 2023년도보다는 더 좋은 시장입니다. 2023년 2월 달에는 완전히 큰 바닥의 하락에서 상승 전환된 시장이었기 때문에 아직 시장이 회복되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분양 물량이 사실 미분양이 많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분양하지 않았던 아파트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아파트들이 2024년을 맞이해서 제가 뭐라고 했죠? 예전 2022년도에 부동산 전망 강의했던 영상에서 2024년도에는 밀어내기 분양을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지금 그런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금 분양권 시장의 여러 규제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마찬가지 준공의 물량까지도 함께 지금 지속되고 있다. 그와 반대로 지금 인허가, 지금 PF 대출에 대한 금리도 아직도 부담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미분양이 큰 폭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착공과 인허가를 신청하는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2월달 주택 인허가 물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봤을 때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죠. 자, 전국 평균에서 보게 되면 전국은 약 2월달 기준에선 30%포인트가 지금 감소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1월달과 2월달 합산으로 보게 되면 약 10.4%포인트가 감소된 수치로 나왔습니다. 자, 수도권 전반적인 지역에서 봤을 때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인천에 대한 물량이 지금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서울 지역 일대를 일부 보게 되면 서울은 약 2월달 기준만 보더라도요, 전년 대비 63.7%포인트나 감소한 수치다. 그리고 1월달과 2월달을 포함한 지표를 보게 돼도 42.3%포인트가 감소된 상황이죠.
그리고 10년 평균치를 보게 되면 57%포인트나 감소한 수치다. 그래서 반토막이 났다. 아예. 따라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 공급은 앞으로도 부족 현상에 대한 부각을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거다. 또 경기도 지역 일대를 보게 돼도 전년 대비 약 12.7%포인트가 감소됐죠. 자, 그와 반대로 지금 약 1월달과 2월달을 합산한 금액을 보게 되면 23%포인트나 지금 증가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10년 평균으로 보게 되면 경기도도 마찬가지 약 45.5%포인트나 지금 감소한 수치이다.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월달 수준을 보게 되면 급감했죠. 47.8%포인트나 급감한 상황이다. 자, 그리고 1월달과 2월달을 보게 되면 1월달에 물량이 많았었기 때문에 263.4%포인트나 증가한 수치죠. 자, 근데 인천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2월달 지금 워낙 인허가 물량이 급감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평균치를 보게 돼도요, 약 2월달 수준만 보더라도 95.2%포인트나 지금 감소한 수치입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1월달과 2월달을 보게 되면 30.5%포인트나 감소되었다. 자, 지방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 전년 대비 약 2월달 25.2%, 그리고 1월, 2월 17.3%포인트나 감소한 수치고, 10년 평균치를 보게 돼도 약 20% 이상 약 감소한 수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광역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전년 대비 약 33.9%포인트, 그리고 1월, 2월 합산해서 26%포인트나 감소하고, 10년 평균치로 보게 돼도 약 15%포인트나 이상 감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지금 인허가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에서부터 약 5년 이후에 시장에서는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착공 물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평균으로 보게 되면 약 지금 전년 대비해서 봤을 때 1월달, 2월달 포함을 해서 보게 되면 전국은 6.6%포인트나 좀 증가한 수치이고요. 수도권 지역 일대는 12.3%포인트나 감소한 수치다. 서울도 마찬가지 약 22%포인트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10년 평균치를 보게 돼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67.7%포인트나 감소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약 2, 3년 안팎에 나올 만한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약 67%포인트 이상 감소한 수치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2, 3년 안팎에 공급 부족 현상을 띌 텐데, 그럼 수요의 심리가 어떻게 자극될 수밖에 없을까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지금 집값이 상승 전환된 상황에서 이런 이슈거리들이 계속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수요의 심리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2024년 2월 달에 주택 매매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주택을 포함한 거래량 지표입니다. 자, 전국 평균으로 보게 되면 2024년 1월달 대비 2월달에는 약 1.1%포인트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자, 수도권 전반적인 지역 일대는 7.4%포인트나 증가했고요. 서울도 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강북권 지역 일대의 거래량이 증가한 게 눈에 띕니다. 그와 반대로 강남 지역 일대는 0.5%포인트, 강북은 3.8%포인트. 자, 이 얘기는 결국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아 9억 원 이하 주택을 찾아 매매하는 수요층들이 강북권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거래량 지표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인천 지역 일대는 조금 감소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약 1%포인트 감소한 수치고요. 소폭 감소했죠. 경기도는 약 12.3%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또 지방지역 일대는 감소했습니다. 3.3%포인트. 지방광역시도 1.9%포인트나 감소한 수치이다.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 봤을 때 2013년 2월달 수준에서 봤을 때 자, 대부분의 인천을 제외하고서는 큰 폭으로 2013년 2월달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강남권 지역 일대 29.3%포인트나 증가했죠. 그리고 서울 평균으로 보게 돼도 약 20.6%포인트나 증가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 2월달 여러분들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 1월달에 특례 보금자리 대출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씩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가 본격적으로 3월달부터 폭발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런 시장이 또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있을 거다. 자,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의 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평균 거래된 금액을 보게 되더라도요, 2013년 8월 달이 가장 높았습니다. 11억 3천만 원 정도가 평균 거래 금액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가격이 내려오면서 2023년 11월 달이 10억 3천만 원으로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12월부터 점진적으로 올라가더니 2024년 1월 달에 10억 5천만 원이었던 게 2024년 2월 달에 10억 8천으로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거래된 금액 중에 평균 거래 금액이 이렇게 집값이 올라갔다. 자, 그리고 2023년 3월 달을 보게 돼도 9억 8천이었습니다. 9억 8천. 그거와 비교하면 지금 집값이 엄청 많이 상승되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게 되면 지금 전월세 거래량은 1월부터 이제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2월 달에는 거래량이 좀 내려왔다. 반대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게 되면 매매 거래량이 2023년 8월 달에 3,899건으로 가장 높았던 시기였고, 그러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되면서 11월 달에 1,843건으로 1,000건대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12월 달이 가장 낙폭이 있었던 시기였는데 이때가 1,824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어떻게 됐죠? 급격하게 증가됩니다. 2,568건으로 증가되고, 그리고 2월 달에 2,482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 아직 지금 실거래 기한이 30일인 점, 한 달인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500건 이상 집계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2월 달은 뭐가 있었죠? 명절이 있었죠. 설 명절 거의 한 5일 정도의 명절 기간을 제외한다면 굉장히 높은 거래 건수였다. 따라서 지금 거래 건수는 앞으로도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저는 3,000건대 거래량을 다시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거다라고 강조해 드립니다. 자, 수도권 지역 주간 아파트 변동률의 통계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지표입니다. 자, 지금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0.1% 상승 전환된 상황이고, 지역별로 보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 지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상승 전환된 지역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락을 끝나고 상승 전환된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지역들이 상승 전환되었다. 자, 도심권 지역 일대는 지금 3주 연속 상승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3월 25일 기준 0.04% 정도 상승된 상황이고, 종로구도 0.01%, 그리고 중구도 0.05%, 용산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동부권 지역 일대는 하락을 끝냈습니다. 드디어 하락을 끝냈고, 성동구 지역 일대가 0.02%, 그리고 광진구도 0.04%,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일대도 지금 하락을 끝내고 상승 전환된 지역들입니다. 자, 그렇지만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지역 일대는 아직도 하락세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주와 비교해보면 사실 큰 폭의 변화가 없더라. 서부권 지역 일대도 0.04% 정도로 상승 전환된 상황입니다. 은평구도 0.02% 상승되었고, 서대문구만 지금 마이너스 0.03%로 전주 대비 하락된 지역입니다.
자, 마포구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된 지역입니다. 0.12%. 그래서 주간 매매 가격 상승률을 보게 되면 0.1% 이상 상승됐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된 지역이라고 분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남권 지역 일대는 보합을 유지했고요. 자, 그 가운데 양천구 지역 일대 0.02%, 강서구 보합, 그리고 구로구, 금천구 지역 일대는 아직 하락세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영등포구도 지금 4주 연속 상승 전환되었죠. 0.02%. 동작구도 꾸준히 상승돼서 0.04% 상승된 상황입니다. 동남권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동남권 지역 일대는 지금 하락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초구는 지금 보합, 강남구도 지금 보합, 송파구가 유일하게 지금 거의 뭐 6주 연속 상승 중에 있고 0.05% 정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강동구의 하락세 때문에 지금 동남권 지역 일대가 하락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강동구 지역 일대는 입주 물량에 대한 여파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분양권 상한제 규제 정책이 조금 완화되었죠. 실거주 완화가 생기면서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에서는 원래 최초 입주일 즉시 전입해야 되는 요건이 있었죠. 근데 이게 3년으로 완화가 돼서 전세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장금을 전세로 대체해서 그리고 난 이후에 3년 안에 다시 전입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정책들이 완화가 되면서 전세 물량들이 많이 나오면서 매매 시세도 함께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과천과 안양 지역 일대가 유일하게 큰 폭으로 하락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자, 과천 지역 일대는 지금 마이너스 0.02%인데 안양 지역 일대 마이너스 0.11%로 굉장히 큰 폭으로 아직도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만안구 지역은 마이너스 0.02%인 반면에 동안구 지역 일대가 마이너스 0.23%로 동안구 지역 일대, 핵심 지역 일대가 지금 하락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 지역 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0.11%로 하락폭이 큽니다. 특히 분당 지역 일대가 마이너스 0.1%, 그리고 중원구 마이너스 0.18%로 하락폭이 큽니다. 그래서 물량이 지금 지속적으로 적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매도 경쟁, 매도가를 낮추는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수정구는 마이너스 0.05%가 나왔습니다. 또 군포 지역도 마이너스 0.05%로 좀 큰 폭으로 하락 중에 있는 지역들이다. 자, 용인 지역 일대를 한번 보게 되면 용인도 마이너스 0.03%가 나왔습니다. 자, 용인 처인구 지역 일대는 지금 지속적으로 거의 한 달간, 한 달 이상 상승 중에 있다. 0.09%로 상승폭이 큽니다. 그래서 뭐 집값이 워낙 저렴한 상황이기도 하고, 뭐 삼성 반도체에 대한 이슈도 부각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값 상승세가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기흥구와 수지구는 각각 마이너스 0.06%, 0.04%로 하락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수원도 하락합니다. 마이너스 0.02%. 자, 수원 일대에서도 지금 장안구와 팔달구 지역 일대는 지금 상승 전환되거나 보합되는 지역들입니다. 권성구 지역 일대가 마이너스 0.05%로 하락폭이 좀 큰 상황이고, 영통구는 지금 하락으로 전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주 대비 이렇게 하락으로 전개된 건 집주인들이 또 매도 물량을 추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이렇게 집값 하락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부천 지역 일대 마이너스 0.02%로 하락 중에 있고요. 또 안산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0.05%, 그리고 안산 지역 일대에서도 단원구 지역 일대가 전주 대비해서 지금 하락폭이 좀 큰 지역들이다. 그리고 시흥 일대도 전주 대비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광명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황색으로 지표된 것들은 전주 대비 하락폭이 큰 지역들을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표시하지 않는 지역들은 전주 대비 하락폭이 좀 축소된 지역 일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시흥, 광명, 그리고
오산 지역 일대, 평택, 그리고 남양주 지역 일대가 또 다시 하락하고요. 그 가운데 평택과 남양주의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구리도 전주 대비 하락폭이 조금 소폭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0.02%. 광주도 마이너스 0.05%. 자, 그와 반면에 하남 지역 일대는 약간 소폭 축소되었고요. 오산 지역 일대도 소폭 축소된 상황이다. 자, 그리고 이천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하락폭이 좀 큰 반면에 여주 지역 일대는 상승 전환된 상황입니다. 뭐 GTX D 노선에 대한 개발 이슈 때문에 그렇죠. 또 여기에 김포 지역 일대는 하락폭이 축소되었고요. 고양 일대는 지금 덕양구 지역 일대가 약 5주 연속 상승 전환된 상황이라 0.11%가 나왔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자, 고양 일산 일대, 뭐 일대가 지금 사실 서구권, 동구권 전부 다 하락폭이 엄청 큰 상황입니다. 또 포천, 파주, 특히 파주 지역 일대 집값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동두천 지역 일대, 양주 일대, 의정부 지역 일대도 마찬가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인천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인천 지역 일대는 상승 전환된 지역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중구 지역 일대, 그리고 연수구 지역 일대, 부평구 지역 일대, 그리고 서구 지역 일대가 상승 전환되었고, 나머지 지역 일대는 전주 대비 보합이거나 하락폭이 축소된 지역들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서울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상승 전환된 지역들이 많은 가운데 경기도 지역 일대, 유일하게 지금 하락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또 인천 지역 일대는 워낙 집값이 많이 하락했고 가격이 아직도 저렴한 지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요가 집중해서 이제 하락 바닥을 좀 끝내놓고 다시 조금씩 점진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훨씬 더 크게 자극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요인들이 이렇게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